구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과업지시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정량 제안서와 그리고 기타 서류, 저희가 이제 살펴본 대입 상담 캠프라는 용역에서 이제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서 넣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량 제안서의 내용 및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의 이제 입찰공고서의 발췌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라라고 좀 정리가 되어 있었죠. 살펴보시면은 정성적 제안서는 이제 행사 기획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성적 제안서 일식 저희가 이제 전자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PDF로 변환한 파일을 정성적 제안서를 내라고 되어 있고요. 정량적 제안서는 이제 정량적 평가 채점 기준의 자료인데 이것도 이제 일식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량적 제안서가 어떤 내용을 포함을 했었고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이제 한식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PT 진행 시 발표할 발표 자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발표 시간 내에 정성적 제안서 발표가 어려울 시 요약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 정성적 제안서가 이제 발표 자료라 동일하면 동일 파일을 두 군데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선 제안서가 세로의 경우에는 발표 자료를 가로형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보통 올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뭐 발표 요약서를 별도로 만들진 않고요. 그래서 정량적 제안서를 이제 발표 자료로 넣는데 이게 뭐 정량적 제안서를 발표를 한다 해서 발표 자료를 누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확인을 했을 때 발표 자료가 없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똑같은 파일이라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기타 서류라고 해서 이제 좀 별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통 이 기타 서류에 들어가는 것들이 정량적 제안서에 이제 보통은 다 포함을 해서 한 파일로 넣는데 이번 입찰에서는 이제 기타 서류를 별도로 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 서류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서류들을 이제 각각 넣으면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 경쟁 입찰 자격 등록증 한 부, 법인 등기부 등본 한 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한 부씩, 그리고 이제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적격조합 확인서를 한 부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중소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그리고 이제 뭐 소상공인 확인서가 아직 안 나왔을 경우 이제 이거를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가격 입찰서는 이제 나라장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가격 투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통해서 이제 지문 인식으로 이제 업체에서 등록한 인원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총액 계약 시 제안사가 제안하는 총 금액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사는 대부분이 다 총액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이제 가격 투찰은 이제 이 행사를 전체 하는데 이제 견적서의 총 합이 얼마인지 요것만 이제 저희가 총 금액만 이제 전자로 제출하면 되고요. 총액 계약 시 세부 견적을 이제 제안 시 요청할 수가 없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뒤에 이제 세부 견적서를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당연히 이제 발주처에서는 궁금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오픈이 되는 게 이제 그 총액 계약에서 위반되는 내용이라 처음 이제 가격 입찰 참가 투찰의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 금액만 넣고 나중에 이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세부 견적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워볼 정량 제안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업 지시서의 내용을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네모칸을 친 부분을 보면은 정량 제안서는 입찰 참가 신청서, 여기 이제
별첨 서식이 있는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이제 입찰 참가 신청서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사용인관계,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관계를 이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별도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행각서에서 이제 서식 5번의 양식에 해당 내용에 맞게끔 이제 작성해서 이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역시나 총괄표는 이제 양식이 있고 실적 증명서도 이제 나라장터 온라인이 아닌 경우 직접 받아야 될 경우에 이제 양식도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단기획 참여 인력 규모, 참여 인력 이력 현황 이것도 있는 서식에 맞춰서 진행을 저희가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받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인원수에 대한 배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데 그게 저희 직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에 있는 인원이 이제 참여를 하는지 확인용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는 여성기업 증빙 서류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해당 업체에만 이제 제출하고 없는 업체는 당연히 제출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본 입찰에 가산점이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업체는 이제 증빙을 해라라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량 제안서는 이 순서대로 이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선 제안서 위에 잠깐 보시면 회사 소개서와 뭐 제안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식 1, 2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만 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을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좀 이상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량 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그 제출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제안서 첫 번째 페이지인데 표지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회사는 표지가 없이 그냥 내용만 넣었을 때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표지를 넣는데요. 제출 의무 자료는 아니지만 정량 제안서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는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가 없더라도 점수에는 반영되진 않고요.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대표사를 위에 놓고 공동수급사를 밑에 놓고 보통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양식대로 이렇게 표지를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에도 저희 만들었는데 뭐 표지는 이제 설명이 한 번만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바로 나오는 내용이 입찰 참가 신청서입니다. 이 가업 지시서 마지막 첨부 서식 양식에 보면 이제 해당 서식이 있고 그 해당 서식에서 이제 저희 회사 또는 이제 같이 공동 수급으로 들어가는 공동 수급사의 이제 회사의 이제 정보를 기재를 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회사명을 쓰고 회사 법인 인감 및 사용 인감을 찍어야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출하는 서류라는 게 인정이 되고요. 저는 도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공식적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미제출로 판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관계를 뒤에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본 입찰에서는 저희는 이제 법인인감을 썼고 이제 같이 들어간 부경전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인감을 썼습니다. 나중에 또 사용관계 설명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표사만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본 입찰건은 대표사와 공동수급사 모두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찰 참가를 하는데 대표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통은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규칙이 애매한 경우 저희가 전화해서 문의하더라도 이제 담당자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다 내라. 최대한 그냥 뭐 다 내고 필요 없으면 하나를 빼면 되니까 일단 다 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용역도 그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끼리 판단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보다 그냥 넣을까 말까 하는 것들 다 넣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인관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사용인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공동수급사 사용인관계만 들어갔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은 안 드릴 건데요. 이렇게 입찰 과업 지시서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용관계를 써야 되는 회사를 위해서 사용관계 양식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양식이 아니라 뭐 기존에 있는 양식으로 낸다고 해서 뭐 이게 이제 뭐 제출을 안 한 거다 이렇게는 보진 않고요. 뭐 사용관계 양식은 보통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양식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서 가업지시서 마지막에 서식에 이제 사용관계를
별도로 이제 첨부를 해서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인감을 쓰면은 사용관계를 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옆에 사용관계를 좀 봐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같이 들어간 이제 부경전시 디자인이라는 회사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어요. 나중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차이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감 도장이 이제 인감 증명서이기 때문에 개인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보통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적으로 업무차 이제 그 회사 대 회사로, 회사 대 기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개인 도장이 들어간다라는 게 왠지 그냥 인식상 이게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제 그 개인 사업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이제 개인 인감 증명서는 개인 이름이 들어간 도장이지만 회사의 격식을 좀 갖추기 위해서 사용인감을 만들고 그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처럼 뭔가 오피스 그러니까는 회사의 공식적인 좀 느낌이 나는 그런 도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이런 그 계약을 하거나 이런 이제 업무 처리를 할 때 개인인감 도장이 없어서 그날 사용을 못해서 이제 개인인감 도장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그래도 회사라는 느낌의 이제 이미지를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사용인감을 계속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인감증명서가 나옵니다.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을 제출하는 경우 모두 인감증명서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겠죠. 사용인감을 써도 당연히 인감증명서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법인 사업자라서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했고 부경전시 디자인은 개인 사업자라 이제 대표자의 개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인감과 법인 인감은 이렇게 생겼다,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각서입니다. 이행각서 역시 이제 서식에 있는 내용에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고 이제 제출하는 날짜와 그리고 회사 정보 그리고 회사의 이제 인감 도장 이렇게 찍으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한 다음에 그냥 이제 뭐 빨리 작성을 해서 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수행실적 총괄표입니다. 수행실적 총괄표는 뭐냐면 이제 실적을 저희가 이제 한 장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서 요청한 이제 실적 증명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 장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량 평가 중 수행 실적 평가 배점에 관한 첨부 서류이고 본 용역은 용역금액 2억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각 회사별 유사 행사 수행 실적 총 금액 합산으로 점수를 배점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그 배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거고요. 총괄표에 있는 실적 모두 실적 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요기간 평가 결과표는 평가기관에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용역에서는 밑에 수요기간 평가 결과라는 이 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 표가 없어요. 없고 그냥 수행실적 총괄표에서 어떠한 행사를 어떠한 발주처를 통해서 얼마에 어떤 기간에 했는지 이렇게만 보통 간단하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수급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공동수급사인 부경전시 디자인의 실적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 수행 총괄표가 나온 뒤에는 개별 수행 실적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저희가 했다라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장터 입찰 증명서일 경우에는 한번 발행한 기록이 있으면 제출처만 변경을 해서 재인쇄가 가능하게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 방문 및 재해 요청이 이제 필요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실적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 놓은 다음에 계속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예시 중에 오른편에 있는 수기 실적 증명서는 행사 수행 기관에서 직접 가서 기관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운받았던 이제 가업지시서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서식을 좀 뜯어보시면 알겠는데요. 신청인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희 회사가 이걸 들고 가면은 저희 회사 정보를 써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부경전시 디자인에 이제 그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경전시 디자인이 이 내용을 씁니다. 자기 회사 정보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실적 내용이라는 내용 칸에는 이제 어떤 행사를
어떠한 유형의 행사를 이제 어떻게 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으면 총 금액이 얼마고 언제 완료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입찰 용역에도 수행실적 증명서에 그 양식이 나와 있는데 조금 항목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보통 들어가는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명서 발급 기간에 가서 우리가 이 행사를 이때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 여기 이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세요 해서 들고 갑니다. 들고 가게끔 되어 있고 이 도장을 받아야지 이제 실적으로 인정이 받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 아닌 민간 실적인 경우에는 이 실적 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해야지 실적을 인정한다라고 보통 명시를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수행실적 증명서에 도장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 행사에 관련된 이 용역에 관련된 이제 그때 발행을 했던 최종 금액을 요청을 했던 세금 계산서 또는 이제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이 행사를 한 거를 일일이 다 계약서를 뒤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그때 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계약서가 있으면 이 계약건으로 총 금액을 얼마 진행을 했었다. 근데 좀 용역이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바뀌었고 최종 금액 받은 게 이제 그때 끄는 계산서의 금액이다라고 들고 가면은 이제 그냥 뭐 다른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도 요것만 보고 이랬었죠 하고 바로 도장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첨부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입찰이 나왔을 때 제출을 할 때도 이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친하면은 안 했지만은 그냥 우리 뭐 3억짜리 하나 했다라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뭐 할게요. 뭐 어렵진 않잖아요. 나쁜 짓 하려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했었으면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나 계약서가 있지 않냐. 이 중에 하나라도 첨부를 해라. 라고 이제 명시를 해서 이러한 이제 허위를 좀 가려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출할 때 기간은 어차피 기간 도장과 기간의 상징성 그걸 그렇게 이제 나쁘게 이제 뭐 없던 일을 이제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기간은 그냥 요 수행실적 증명서만 딱 들고 와도 되지만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이제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지 진짜 실행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발급을 받은 실적 증명서라 보시면 되고요. 뭐 나라장터의 실적 증명서는 모든 용역에서 다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들고 가면은 크게 이견 없이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총괄표에 썼던 각각의 이제 실적 증명서를 다 첨부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지 이제 인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담 기획 참여 인력 규모입니다.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요.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첨부 양식에 맞게 표로 작성을 하고요. 정량평가 배점에 투입 인력 항목이 있는 경우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원을 기재를 합니다. 입찰 수주 후 행사 진행 시에는 실제로 여기 있는 인원들 전부가 뭐 행사에는 투입이 되지는 않는데요. 투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행사비의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이제 이런 직원들의 인건비를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도 이 인원들이 이제 뭐 100%다 붙어가지고 자기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서식을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동수급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인력과 부경전시 디자인 인력이 들어갔는데요. 부경전시 디자인에는 3명밖에 없죠. 3명밖에 없는 이유가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 직원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이름과 그리고 직위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그리고 이쪽 업계의 경력이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경력 및 자격증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근무 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배점에 정확하게 몇 년 이상이 되고 이러한 이제 기준이 있으면 이제 사대보험으로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연수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인원수에 대한 배점이 있다 하면은 요 근무 연수는 딱히 이제 발주처에서 평가에 필요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서는 이제 그 몇 명이 투입하는지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마이스 플랜지에서는 몇 명이 투입이 되고 공동수급사에 몇 명이 투입되구나 뭐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에서는 이제 그 참여사의 이제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 참여 인력 이력 사항에는 이제 각 개인별로의 이력을 이제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첨부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맞춰서 이제 기재를 하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무 경력은 4대 보험 납입 및 재직 증명서로 증명이 되는 기간을 쓰는 게 원칙이나, 업력이 적으면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이제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참가는 회사에서 만약에 이게 굳이 이제 배점의 기준이 아니면, 증명을 한 이제 그 기간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면 좀 느려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량평가에 참여 인력 경력이 배점 기준이 되면 증명 가능한 기간만 인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경력란은 배점에 없는 형식적인 내용이고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실적 증명서 제출한 행사명 5개 내외로 작성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경력에서 이제 이게 표가 보통은 이제 다 뚫려 있는데, 저희는 칸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20개를 쓰나 뭐 5개를 쓰나 뭐 4개를 쓰나 사실 이제 배점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점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지, 뭐 굳이 배점 기준에도 없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뭐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담당 업무를 행사 PM 넣으면은 행사 PA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간략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 인력 이력 사항 보시면은 성명, 소속, 직위, 뭐 현 소속사 근무 경력, 그리고 해당 분야 총 근무 경력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사업 담당 업무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 참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그리고 옆에 참여율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100%는 뭐냐면, 내가 이 행사 동안 100% 이 직원이 이제 업무 시간 100%를 이 행사를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0%는 그냥 뭐 2개 행사를 나눠서 뭐 일을 한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너 100% 썼으니까 너 50% 썼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발주처들은 별로 없는데, 한 번씩 이제 발주처들이 이거 가지고 좀 딴지를 걸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사 PM은 보통 참여율을 100%로 많이 쓰고요. 그 외 직원들은 50%뭐 이제 뒤에 붙는 뭐 PA 같은 경우에는 뭐 20%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혹시나 너희 직원들 100%다 붙는다고 했잖아 라는 얘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율도 저희 회사는 그냥 PM은 100% 쓰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50%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참여 인력 이력사항을 각 직원마다 한 장씩 다 써서 뒤에 첨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각 인력별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했으면, 이 인력들이 이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제일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 양식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참여 인력의 인원이 회사의 직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의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별도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법인 공인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발행이 가능하고요. 4대 보험 가입 직원의 전 인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일을 가입일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입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직원은 이제 이 공고가 뜨기 한 달 전에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까지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왜냐면 이 공고를 따기 위해서 공고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급하게 또 4대 보험을 넣어서 인원을 채우는 그러한 이제 좀 악행들을 하는 업체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참여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없으시 참여 인력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뭐 학교에서 인턴을 나와서 4대 보험은 들지 않는다. 근데 이 친구가 투입이 된다. 사실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투입이 되려고 하면 뭐 재직증명서를 별도로 인턴으로 재직증명을 별도로 해가지고 제출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기관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기관들이 대부분은 그건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들만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구 표준 협정서를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첨부된 양식 내용을 숙지하고 대표사와 참여사가 이제 인감을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모든 계약 서류도 그런데요. 한 장 이상의 이제 계약 서류에는 중간 간인이라고 해서 왜 A4 반 접어 가지고 위 페이지랑 밑에 페이지 도장을 반반 걸쳐 가지고 찍는 거 있죠.
예, 그것까지 찍어서 이제 찍어야지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인지를 하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어차피 양식에 있고 거기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 뒤에 공동수급사들이 이제 법인인감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사용인감 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인데요. 이거는 양식에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없는데 이제 제가 다른 입찰에 있는 양식을 따와서 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을 확약서로 대신하여 확약서 작성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요. 대표사와 공동수급사 모두 제출하는데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서가 아니라 이제 보증보험이나 이렇게 그걸로 제출하게 되면 참가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서류 발급 비용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업계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이게 뭐 입찰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먼저 돈을 들이는 절차가 있냐 뭐 이러한 이제 의견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입찰들이 대부분 입찰을 할 때 이제 보증금 납부는 확약서로 대처를 하게끔 이렇게 좀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별도의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는 대행사 쪽에서는 좀 고마운 제도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나라장터로 이제 그 납부를 할 때 입찰 보증금은 이제 확약서로 대처한다라는 클릭할 수 있는 난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혹시나 그게 저희는 그게 있다라고 냈는데 뭐 발주처에서 이 서류가 안 들어왔어요라고 혹시나 딴지를 걸 수 있을까봐 저희는 그냥 애매하게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맞춰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마 그 서식에는 없었을 건데 저희가 그냥 어차피 자동으로 된다라는 건 인지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서류가 있고 없고 따라서 그냥 저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량 제안서의 제출 자료를 알아봤는데요. 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애매해져서 원래는 이제 뭐 기타 서류와 뒤에 말씀드릴 이제 그 배점표 관련해서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내용에는 정량평가 자료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있을 3차 시 때는 기타 서류에 첨부되는 서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가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